안녕하세요.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의 사시소아센터 김용란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시증, 비문증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가볍게 그렇지만 가장 흔한 질환인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게 되면 눈이 뻑뻑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전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눈물은요, 만들어지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주눈물샘,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 있는 게 부눈물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눈꺼풀 속에 숨어져 있어요. 주눈물샘에서는 주로 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눈물샘에서는 눈물의 성분이 크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물이고 두 번째가 영양분, 뮤신이라고 부르는 영양성분, 또 하나가 오일층, 기름층이 있어요. 세 가지 성분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 눈이 좋은 엔진 오일을 가지고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안구건조증은 부눈물샘에 문제가 생겨서 눈에 필요한 영양분하고 기름막이 파괴된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나 얼굴이 너무 땡겨 이래서 물을 얼굴에다가 칙칙칙 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건조한 게 조금 없어지지만 다시 또 건조해지게 되죠.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질이 좋은 엔진 오일이 없어지게 되면 눈이 아프게 되니까 아플 때 만들어지는 맹물이 왈칵 나와요. 그런데 그 맹물이 나온 거는 조금 있던 기름막마저도 다 쓸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뻑뻑해지고 또다시 아파지고 또 맹물이 더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아니 나는 눈물이 많은데 왜 자꾸 안약을 또 눈물약을 넣으라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눈물약 성분이 모자란 기름층하고 영양분층을 보조해주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얼굴이 너무 건조하면 토너라고 부르는 화장수만 발라도 피부가 조금 덜 건조해지게 느껴지실 때가 있고요. 로션을 발라야 땡기는 게 좀 좋아지실 때가 있어요. 영양 크림을 얼굴에 잔뜩 발라야 땡기는 게 없어져.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눈에도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안약이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있어요. 모자란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고, 로션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서 조금 더 촉촉한 거를 오래 유지해주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회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나 스킨, 화장수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추가하거나 치료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눈의 로션이라고 생각하는 인공 눈물 연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고를 잘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안구 건조증이 조금 더 편안하실 수 있어요. 우리 눈꺼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집중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오래 보게 되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여기에 기름칠을 잘 눈꺼풀이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또다시 말라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눈꺼풀에 염증까지 있어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엔진 오일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눈꺼풀의 염증 치료를 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안과 치료 가면 눈 감고 이렇게 적외선 치료하던 거 지금 5, 60대 이상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온열 치료, 그 다음에 온찜질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안구 건조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져 왔고, 최근에는 IPL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기 눈물샘이 있는 곳까지 열을 침투시켜서
그 속에 굳어져 있는 애들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눈꺼풀에 있는 부눈물샘과 염증이 좀 좋아지게 되면 모자란 그 눈물층이 제대로 정상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너무 고생하시는 경우에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질환이 된 거에는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히터가 가득한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습도가 굉장히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눈도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맨 겉에 있는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눈이 시리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주 눈물샘에서 슬프거나 아플 때 만들어지는 맹물을 갑자기 왈칵 만들어지게 되고 그 왈칵 나온 눈물은 미처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맹물이 자꾸 흐르게 되고 그 맹물이 그나마 남아있던 내 엔진 오일까지 쓸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더 불편해지시는 게 됩니다. 눈꺼풀의 역할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뜨고 있게 되면 자꾸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깜빡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나 눈을 깜빡거려야지? 이런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요. 알람이 한번 땡똥 울리게 되면 멀리 있는 거를 좀 보고 멀리 있는 걸 보게 되면 눈꺼풀이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제대로 깜빡깜빡 되거든요. 그리고 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근육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면 안구건조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을 자주 깜빡거려 주시고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도록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가습기를 좀 틀어주시거나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을 내 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안 먹어도 되는 커피,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음료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더 뺏어가게 되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푹 주무셔야 그게 눈의 보약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제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한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한과. 안녕하세요. 김한과 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하민지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눈이라는 예민한 기관을 다루는 만큼 수술 전에 환자의 눈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눈물의 분비량, 눈물층의 상태, 각막 손상 여부, 그리고 마이봄샘과 눈꺼풀의 기능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한 상태라면 당장은 수술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치료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은 인공눈물 점안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고농도의 인공눈물이나 겔이나 연고 타입의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외에도 눈꺼풀 염증을 치료하는 적외선 치료, 눈꺼풀에 빛을 이용해 열을 침투시켜 혈관을 줄여주고 기름 성분을 녹여주는 IPL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에 따라서 인공눈물의 성분과 농도, 그리고 치료 약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치료 방법 중 몇 가지를 조합하여 같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시력 교정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각막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이때 각막 표면의 눈물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초기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호전되곤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각막 절편 생성으로 인해 각막 신경을 광범위하게 절삭하게 되는 라식 수술의 경우 라섹 수술보다 각막 신경의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호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력 교정 수술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것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각막 손상이 비교적 적은 스마일 라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 상피를 제거하거나 각막 절편을 생성할 필요 없이 1mm 내외의 각막 미세 절개를 통해 시력을 교정하기 때문에 라식 수술에 비해서 각막 절편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건성환이 생기는 비율도 적습니다. 어느 수술이든 부작용이 100% 없는 수술은 없기 때문에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관리가 미흡하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도 인공 눈물을 꾸준히 점안하는 등 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주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해서 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눈에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은 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김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막 화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인공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눈물이라는 약은 저희가 흔히 이제 눈물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영상 매체, 미디어 매체라고 하죠. 그걸 정말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건조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쉽게 약국에서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약이고 이 사용법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 건조증 증상의 호전을 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눈물약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약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셔가지고 안구 건조증 치료에 좀 도움을 보셨으면 합니다. 인공 눈물은 저희가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약이고요. 환자분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눈물 대신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약품입니다. 물론 뭐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있을 때도 눈에 이물감이나 시린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혹은 증상의 호전을 보기 위해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메인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고요.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다고 인공 눈물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구 건조증은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구 건조증의 치료의 목적은 이제 증상을 경감 보기 위해서라고 알고 계시고 건조증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자분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인공 눈물의 사용법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외래에서 처방을 하는 인공 눈물로 이제 공식화된 성분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포비돈 계열과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스 계열, 그다음에 히알루산 계열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약국에 가시면은 조금 변형된 성분의 인공 눈물이라고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제품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특정 성분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크게 저희가 이제 제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의 이제 안약병에 들어있는 이제 인공 눈물 타입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회용이라고 하죠. 일회용 인공 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인공 눈물처럼 살 수 있는 약들 중에 실제로 인공 눈물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제 성분인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눈에 이물감이 있거나 충혈이 될 때 그 약들을 탁 넣게 되면 약간 화한 느낌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갑자기 충혈이 사라지는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약들에는 이제 인공 눈물 외에 혈관 수축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약들을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꾸로 뭐 알러지 결막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약을 쓰지 않을 때는 배로 충혈이 된다거나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어서 실제로 인공 눈물이 아닌 제품을 확인 없이 장기간 쓰는 거는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많은 안구 건조증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초진 환자들한테는 1번으로 묻는 게 있는데요. 환자분 인공 눈물을 쓰시나요? 라고 항상 물어보고 실제로 하루에 몇 번을 넣으세요? 라고 이제 조금 따져서 이제 묻게 되는데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하루에 2-3번? 아니면 불편할 때 잠깐 쓰고 말아요. 라는 대답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처방받을 때는 분명히 수시로 넣으라고 받았는데 실제로 넣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조증이 이제 치료되는 상황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건조증의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눈물의 항상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의사들이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떨어진 눈물의 기능과 눈물의 양을 그냥 보완해주는 개념의 약이 인공 눈물 약입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안약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내 눈을 보호해주고 내 몸을 좋게 해줄 그런 단백질이나 면역 인자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조증이 악화된다거나 혹은 그 피부 주변으로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알러지 결막염이 조금 더 악화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안약들이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한 번에 한 방울을 넣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리거나 따갑거나 이물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하기로는 눈물의 양이 적어지고 기능이 적어지면 눈물이 하는 기능 중에 이제 윤활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을 감싸주고 보호를 해주죠. 근데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떠져서 노출이 돼 있고 눈을 깜빡이니까 눈꺼풀이 계속 눈을 비비는 마찰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이 되죠. 실제로 건조증이 어느 한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각막과 결막, 흰자랑 검은자 앞에 있는 각막 앞에 미세한 상처까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을 느낀 이후에 안약을 쓰게 되면요 저희가 더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눈물 사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오히려 없을 때 중간중간에 미리 채우듯이 넣는 방법이 약에 대한 오히려 순응도도 높이고 약을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인공눈물 사용 횟수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불편감이 덜 오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사실 만들어 드리는 게 건조증 치료의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약을 이제 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케이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버틀형도 있는데 다 보시면 이제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보관 온도도 대부분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상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야 하거나 이렇게 뭐 서늘한 곳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주 쓰고 항상 소지하고 있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환자분들이 안 쓰게 되거든요. 아마 냉장고에서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인공 눈물을 나중에 치우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떤 곳에 따로 보관해 놓고 쓰는 건 저는 절대 권유를 드리지 않고 핸드백이라든가 주머니에 항상 1-2개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정말 이게 어떤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제 열이 너무 과하게 이제 가해졌다거나 어떤 뭐 특정 약품 같은 거에서 오염이 됐다거나 혹은 요 일회용 눈물약 같은 경우는 요 뚜껑을 따서 쓰면서 뭐 뚜껑이 분실됐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용법에 맞춰서 보관을 하셔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 결막염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냉찜질 같은 걸 같이 하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눈물약 자체도 좀 그럴 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좀 넣어주시는 게 가능하다면 또 증상 경감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안구건조증 조절에 있어서는 항상 본인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인공 눈물을 쓰라고 하는 게 저만의 원칙이고 환자분들한테 모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공 눈물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종류의 눈물약은 저희 눈물 성분 중에 이제 수성층이라고 하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눈물의 주된 성분이 우리 눈꺼풀 속눈썹 라인 따라서 항상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있고요. 흰자에서 분비가 되는 점액 성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눈물샘에서 나오는 수분 눈물과 기름선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 이 점액 성분이 세 가지가 항상 깜빡일 때마다 눈 앞에서 섞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약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런 약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겔 타입의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분의 약에는 사실은 어떤 약간의 수성분, 수성층에 대한 보완책 혹은 점액층에 대한 보완책, 지방층에 대한 보완책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좀 섞인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연고 타입도 있고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눈물과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조금 불편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물약을 썼을 때보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약간 흐린 시야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너무 많으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횟수를 좀 조절하기 위해 쓴다거나, 혹은 정말 각막 쪽에 심각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을 좀 더 보완해주고 싶다고 할 때 이런 겔 타입의 인공 눈물을 같이 쓸 수 있고요. 물론 이 겔 타입의 약들도 점도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끈적한 약들도 있고 덜 끈적한 약들도 있는데, 조금 점도가 낮은 이런 겔 타입의 안연고들은 사실 인공 눈물처럼 낮에도 수시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쓰실 때의 원칙은 한 방울 정도 넣는 겁니다. 눈꺼풀 라인 따라서 쭉 짜서 넣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의 약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치료를 이제 눈물의 항상성을 되찾아주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의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과 의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의 눈물 상황이 어떤 수분이 문제가 있냐, 혹은 기름 성분이 문제가 있냐, 혹은 점액질이 문제가 있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처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성층이라고 하는 수분이 가장 눈물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이 나오는 눈물 자체가 눈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유일한 게 인공 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 눈물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쓴다기보다 환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린 방법처럼 미리미리 채우듯이 한 번에 한 방울 수시로 넣은다, 이런 개념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 건조증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눈물 분비를 늘려주는 특정 성분의 약품이라고 하거나, 혹은 지질층을 분비를 높여주는 특정 특수 열 치료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치료들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건조증 증상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눈물약이라고 하는 약이 간단한 약이긴 하지만 본인 눈물을 대체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눈물약만 잘 사용법을 익히셔도 건조증 증상을 많이 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도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당연히 중시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의점이 하루가 지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2시간 정도가 지난 약을 쓰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은 이제 약사고시에 이제 허가받기로는 일회용이라고 돼 있지만, 뚜껑이 닫히는 제품이라면은 한 번에 한 방울을 쓰시고 본인이 깨끗하게 쓴다면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 반나절 정도 안에 쓰셔도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보관하는 케이스 같은 것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조금 위생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루가 지난 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과 용기에 들어있는 약재 같은 경우도 개봉을 하고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약간 변색이 있다거나 혹은 좀 향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일회용과는 다르게 뚜껑이 조금 오염이 된다거나 끝에 팁이 조금 오염이 돼도 얘는 보존제랑 살균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균에 강하죠. 그러니까 덜 상할 수 있는 약입니다. 얘가 사실은. 단 그런 보존제들이 이제 한 번에 여러 방울이 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쌓이면서 또 추가적인 알러지 결막염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한 방울씩 쓰고 미리미리 채우고 하루에 5번에서 10번가량 내가 넣겠다라는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준다면 이 두 가지 약 제제에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과연 이 인공 눈물을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피렐 같은 특수 열치료라고 하거나 혹은 특정 눈물 분비를 늘려주는 안약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 눈물 사용법만 제대로 익혀도 어느 정도 안구 건조증 증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익히셔서 환자분들이 안구 건조증 치료에 큰 도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산정특례 희귀 질환으로 등록된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희망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희망과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자, 요즘 날씨 좀 건조하시죠? 이때 가장 고민스러운 분들 계십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자, 안구 건조증 인공 눈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아주 솔깃한 주제 이번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김한과 병원의 네, 논내장 전공하신 네. 정정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떻게 네. 요즘 환자들 좀 많습니까? 네, 요새 네네. 이제 네. 건조증 증상 많이들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 주제가 안구 건조증이군요. 네. 네, 우리 안구 건조증 바로 모니터를 많이 보고 네. 날씨도 또 건조하고 네. 이래저래 그 우리 눈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안구 건조증 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말 그대로 눈의 네네. 건조감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네. 환자분들께서 직접 건조함이나 따가움증을 느끼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하게 증상이 없어서 오셨더라도 저희가 직접 색극등 현미경 같은 걸 봤을 때 네. 눈물층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각막에 상처가 있는다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건조증을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눈물까지 날 정도로.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눈물이 나면 네. 안구가 촉촉하게 젖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물 크게 막 잘 흘렸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안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은 우리 눈에 눈물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이렇게 딱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건조증이 있으면은 그런 눈물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근데 찬바람 같은 게 분다든지 뭔가에 자극을 받으면 보호해주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더 보호를 하려고 눈물이 왈칵 더 쏟아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오셨는데 그게 다 네네. 반사적인 현상으로 반사 눈물이 많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중 이제 눈물청이 파괴가 된 상황에서 네. 이게 자극이 되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다가 또 눈물이 또 싹 증발하면 또 네, 또 반사적, 네,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거죠. 되는군요. 저 여기서 한 가지 네네. 지금 이진환 기자님께서 눈물층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눈물층이 몇 층이게요? 하나입니다. 층은 하나죠. 뭐든지. 그렇죠, 그럴 것 네네. 같죠. 그렇죠. 하지만 눈물이 뭐 하나죠. 눈물의 이게- 층은 네. 3층입니다. 세 개나 됩니까? 네, 어떻게 눈물이 세 개가 됩니까? 이게 저 신기하죠. 뭉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층이 뭉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아, 저도 의사인데 네. 그걸 틀렸네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안과 의사들이니까 아는 건데요. 어떤 층이 있습니까? 크게 3층이 있는데 네네. 우리 눈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눈하고 가까운 가까운 층이 층이 점액층, 점액층. 그리고 점. 수성층, 그 다음이 지방층인데 아, 지방층까지. 네, 그 중에 메인을 이루는 거는 수성층입니다. 수성층. 그래서 눈물의 거의 90%가 수성층이고요. 아,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 눈물들이 대부분 그 수성층에 작용을 하는 그런 눈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제가 아니고 정 교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파는 모든 인공 눈물 네. 대다수 이걸 갖다가 싹 직접 사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눈물이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직접 처방전을 내야지만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의 눈물이 있습니다. 야, 이게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게 네. 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살짝 설명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크게 눈물은 아까 이제 뭐 수성층에 작용을 네네. 하는 종류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성층에 작용하는 눈물 성분들로는 우리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을 아, 진짜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필러에도 있는 네. 그런 히알루론산 아, 그게 인공 눈물에 네. 좀 성분이 똑같아요. 똑같은 히알루론산. 거예요. 아, 네. 진짜 괜찮은 거네, 그럼. 네네. 그래서 네. 그런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네네. CMC라고 해서 CMC. 네, 카복시 메틸 셀룰로즈라는 그런 성분의 눈물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포비돈이라는 성분의 눈물약도 있습니다. 빨간 약 생각나는데 포비돈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빨간 약이 눈에 그럼 바른다고요? 실제로 포비돈이 빨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그런 소독약의 포비돈은요. 예. 정확하게는 포비돈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와, 거기에 있는 그렇군요. 요오드 성분이 소독 역할도 해주고 네네. 색깔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좀 거예요. 다른 거군요. 네네. 자, 여러분, 좀 말로만 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네. 좀 지적해 주면서 할까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네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좀 병, 제가 여기 뒤에 까놨는데요. 이렇게 와. 병에 이거 흔히 들어있는, 보는, 네, 그죠? 흔히 들어있는 그런 눈물약도 있고요. 네네. 여기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아, 이래요. 되어 있는 이런 아, 눈물약도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봤네요. 그죠? 네네. 거의 뭐 한 깍에 30개 정도 들어있는 네네. 게 대부분이고요. 네네. 이것도 똑같은 일회용이고요. 아, 이것도 이게 바로 히알룬 뭐 이런 네, 거네요? 네, 히알루론산 성분인데, 우리 그런 네. 인공 눈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히알룬. 이게 수치가 있어요. 네. 0.18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18이라는 수치는 무슨 뜻을? 이게 얘기하는 그 거예요? 히알루론산의 농도별로 저희가 네네. 눈물약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0.1%도 있고, 뭐 0.15%, 0.18%, 많게는 0.3%까지 있고요. 네. 이렇게 0.3 정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점도가 높은 그런 높은. 눈물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좀 일회용에 좀 깐 거죠? 이게 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아까 CMC라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카르복실 CMC. 네. 메틸 셀룰로즈네요. 네네. 야, 이건 어떤 거길래? 네네.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이 네네. CMC 계열도 눈물의 수성층을 주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예, 모든 게 다 거의 수성층에 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히알루론산하고 차이는 이제 이거는 점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 나서 네, 그래서 지속 시간이 조금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뭐 그리고 눈물약 넣었을 때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보통 뭐 이런 히알루로닉 애시드 정도,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시원하게들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제가요. 사실은 인공 눈물 함부로 넣지 마라. 네. 뭐 이런 건데요. 자, 이게 종류별로 다양하고 네. 사실 이 맞춤형으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함부로 넣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걸 함부로 넣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좀 조심해야 될 요즘에 게. 컨택트 네. 렌즈 많이들 착용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대다수 많이 하죠. 그쵸. 요즘. 근데 네. 그 컨택트 렌즈 착용하신 분들이 인공 눈물을 아마 많이 쓰실 텐데 네네. 인공 눈물에는 사실 이 병에 들은 제제는요. 네네. 몇 개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존제, 방부제라고도 하는데 보존제가 있군요. 네,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런 보존제가 있는 성분의 약을 넣으면 보존제가 렌즈에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침착은 뭔가 눈에 안 좋은 영향, 그쵸, 좋지 염증을 않죠. 일으키거나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은 만약에 렌즈를 착용하셔야 되면 네네. 약제를 저만하고 한 15분 정도 지나서 렌즈를 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15분. 그리고 렌즈를 빼고 넣고 네. 사용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렌즈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일회용 인공 눈물을 좀 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아, 그건 괜찮습니까? 같아요. 네, 아, 여기는 그렇군요. 보존제가 없는 약제들이기 때문에요. 와, 그렇군요. 그런 건 점안하시는 네네. 건 괜찮습니다. 네. 야, 그럼 이 렌즈를 낀 사람들은 정말 인공 눈물 함부로 넣으면 네. 꼭 안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까요? 네. 특히 이게 유효 기간이 이 깍마다 다 써 있는데요. 아, 유효 기간이 있군요. 다 써 있는데 네네, 있습니다. 사실 예. 일회용 약제 같은 경우는요. 네네. 뚜껑을 따고 네. 그날 다 소진을 하셔야 돼요. 유효 기간이 있는데 충분히 이게 보니까 한
몇 달 정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뭐 1년 이상 가는 네. 유효 기간이지만요. 그거는 이걸 뚜껑을 따지 않았을 때 이야기거든요. 따는 순간. 네. 그럼 병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일회용 약재는 아까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네네. 약재는 따고 나면 그날 원래는 추천은 한 12시간 네. 이내로 다 소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이게 그래서 리캡이 안 되게 지금은 많이들 나와 있는데 네네. 간혹 캐핑이 다시 되는 약재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캐핑이 안 돼도 억지로 막 이렇게 네네. 꾸겨 넣으시고 다시 쓰시는데요. 그러시면 세균 감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꼭 일회용 약재는 한 12시간 이내로 그냥 소진을 다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잘려요, 그죠? 네, 야. 일회용은 그렇고요. 네네. 이 병에 들은 약 네네. 뚜껑 따면 얼마나 써도 될 것 같으세요? 아, 일단 뚜껑 따는 순간 뭐 아까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이거 아까 12시간에서 24시간 뭐 얘는 하루만 보존제가 있잖아요. 없으니까. 아, 보존제가 있군요. 네. 아, 최소 한 달 정도 내가 뭐 보존제 넣으면 그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은 다르시군요. 네. 찍기를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군요. 네, 보통 네네. 이런 눈물약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거에도 이제 보존제가 들어있고 한데요. 네네. 뚜껑을 따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지나면은 버려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냉동고, 뭐 냉장실에 좀 보관하면 네. 좀 길지 않을까요?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요 세균 네네. 감염의 위험성은 있죠. 이미 아, 뚜껑을 딴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점안을 하다가 눈썹 같은 거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이 팁 끝이. 네네. 그럼 눈썹에도 세균이 존재할 수가 있기 생각 때문에 못했네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이 뚜껑 따면 짧았어요. 네네. 한 달. 아, 혹시 그 점안할 때 뭐 네.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 같은 거에 닿지 않게,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네. 모든 약재는 대부분 한 방울 점안했을 때가 가장 최적의 농도거든요. 근데 어떤 가지고 네. 뚜뚜뚜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많이 그렇게 넣으면 좋을 것 되면은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눈물낭이 머금을 수 있는 양을 더 오버하기 때문에요. 네네. 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꼭 한 방울씩만 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 눈썹이나 눈에 또 직접 닿으면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닿지 않도록 네. 점안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인공눈물 함부로 넣지 마라. 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핵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 싶어요. 그죠? 특히 건조한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같은 거 많이 틀어놓는 거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인공눈물 너무 또 많이 점안하시고 눈을 계속 깜빡이게 되면은요, 저희가 깜빡이면서 눈물이 눈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네네. 눈이 이제 비루관이라고 해서 코 속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눈물 흘리면 콧물까지 흘린 게 바로 그런 네, 맞습니다. 물이죠. 그래서 네네. 이 비루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네. 한 방울 넣고 눈을 좀 한 2, 3분 정도 감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많이 깜빡이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저희가 보통 병원 가면 인공눈물 수시로 넣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시로 하면 몇 번 넣으실 것 같아요? 수시로 넣으면 한 3, 4번?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시로 넣으라고 하면 한두 번 넣으시는 분이 있고 막 10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6번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6번 정도? 네네. 하루에? 그 정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간격은 딱 6번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잘 때까지는 못 넣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생활하시는 시간 동안 6번 나눠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남았다고 해서 이거 내일 아침 또 아깝다. 넣어야지 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그 주제를 안구 건조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눈물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바르게 네. 알고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응이 좋으면 다음에 더 좋은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네.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녹내장 전문이니까 기회가 네네. 되면 다음에 녹내장에 대해서 좀 진짜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독자 여러분, 좋아요 클릭을 많이 해주시면 내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김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인들 눈 건강의 어떤 영원한 숙제처럼 이제 알려진 안구 건조증이라는 질환. 누구나 이제 눈이 건조하고 피로감을 항상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관련된 어떤 적절한 치료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이제 환자분들이 건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런 정의보다는 눈물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이제 큰 기능을 저희가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눈을 이제 보호해주는 세척 기능이 일단 있고, 눈에 어떤 이물이 들어가거나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걔를 씻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눈에 앞에 항상 코팅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기름칠 해주듯이 눈꺼풀이 눈을 계속 비비게 되는 것을 잘 못 느끼도록 이제 윤활작용을 좀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눈에 고르게 코팅이 되면서 우리 눈이 사실 잘 보일 수 있게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표면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눈의 어떤 면역 기능, 눈물 안에는 우리 눈에 어떤 외부 물질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싸워주는 면역 인자들이 같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런 4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눈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4가지 기능이 이제 흔들리면서 증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기능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눈에 이제 세척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한다거나 공기가 조금만 안 좋은 데 가더라도 눈에 쉽게 이물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윤활작용이 안 된다면 항상 이제 어떤 이물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티가 들어간 느낌이나 혹은 실제로 뭐 모래알이 굴러다닌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건조증 때문에 시력적인 영향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제 눈물막이 이제 한번 깜빡일 때마다 눈 앞에 이제 코팅이 되게 되는데, 그 눈물막이 증발이 되면서 저희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제 창밖에 물을 흩뿌리면 밖이 잘 안 보이고 그 물을 싹 닦아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눈 앞에 눈물막이, 코팅막이 깨지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물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작용이 떨어지게 되면 갖고 있던 알러지 결막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 만성적인 결막염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눈에 이물감이 있고 시리고 건조감이 있다, 눈을 쓸 때마다 너무 힘들다, 피로가 너무 빨리 온다, 시력 저하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내가 좀 TV를 좀 보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 좀 흐려 보인다든가, 책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는 좀 안 보이고 눈을 쉬었다 보면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일중 변동이 있는 시력 저하를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구 건조증의 정의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눈물의 이제 항상성이 저해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인자성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다인자성, 다요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을 끊어냄으로써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눈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 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도 있죠. 여성 같은 경우 이제 폐경이 올 수도 있고, 남성의 경우도 물론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의 변화들이 이제 우리 몸의 분비 기관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우리가 이제 약제들을 또 접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먹는다든가, 혹은 호르몬 제제를 따로 복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도 실제로 눈물 기능과 관계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남성들 탈모약도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죠. 이런 영상 매체들에 관해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조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는 계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을 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지금 또 많아졌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게 되면 그런 환경의 변화가 건조증 증상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를 이제 끊어낸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안과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눈물의 항상성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눈물 기능을 올려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요인들에 관해서는 환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거를 좀 같이 교정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의 1번은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기로는 환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어떤 약이라고 하던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교정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물의 항상성을 올려주는 1번 치료약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인공 눈물의 점환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시고 눈물약을 적절히 씀으로써 내 떨어진 눈물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게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 뭐 온찜질이라든가 폐그에는 저희가 이제 눈물 분비를 좀 올려주는 특정 약물이나 눈물을 좀 증발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물도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약물들과 치료들은 모두 다 이제 눈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본인의 이제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주변 환경적인 요인까지 교정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점이 있는 사실 치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어떤 치료법들을 개발을 하고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IPL 치료라고 하는 치료들을 저희가 행하고 있고 실제로 적절한 치료를 행했을 때 환자분들의 치료의 만족도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IPL은 이제 영어 약자로 Intense Pulsed Light Therapy라고 하고요. 레이저 치료는 아닙니다. 이게 레이저는 특정 단일 파장의 광원이죠. 근데 이 IPL 치료는 여러 가지 광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 라이트 빛 광원에서 필터를 꽂아가지고 특정 범위의 빛을 차단을 하게 되고 차단되지 않은 빛을 전체적으로 이제 흡수시키는 치료입니다. 이제 눈물이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수분이고 하나는 기름층, 하나는 점액층이고요. 수분은 이제 눈물 샘이라고 하는 여기 윗눈꺼풀 바깥쪽 안에 있는 데서 분비가 되고 기름층은 속눈썹 라인 아래에 있는 피부 밑에 마이봄선이라는 데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점액층은 흰자에서 분비가 되고요. 근데 이제 눈물 샘에서 이제 눈물 분비가 줄거나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기능이 주는 것도 있지만 건조증이 한 70-80% 이상 정도가 그 마이봄선, 기름선 분비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IPL 치료는 이 마이봄선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 마이봄선염 혹은 눈꺼풀 태염이라고 하는 그 치료를 해줌으로써 건조증의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IPL 치료를 저희 김안과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IPL 치료를 하기 전에 일단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주의점은 광원이 필터에 따라서 걸러지는 광원에 따라서 이제 색소를 따라서 그 광원을 먹는 부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색조 화장이라든가 선크림 같은 거 사실 바르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병원에 오시면 보통 이제 찜질을 먼저 한번 하게 되고요. IPL 치료를 눈꺼풀 하방 아래쪽 요 라인을 따라서 광원을 쏘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있지는 않은데 이 다음에 좀 중요한 과정이 실제로 그 열을 쏜 이후에 마이봄선 안에서 녹아있는 기름들을 다시 배출을 시켜주는데 그 기계적으로 저희가 좀 짜게 됩니다, 눈꺼풀을.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약간의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찜질, IPL 광원을 쏘는 상황, 그 다음에 눈꺼풀을 직접 짜주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을 이제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내외에서 보통 끝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이제 이 IPL 치료가 사실은 저희 김안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도 사실 이미 정보를 알고 오시고요. 다른 많은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IPL 치료가 안구 건조증의 근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IPL 치료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앞으로 건조증에서 해방되겠지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건조증에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꺼풀 속에 있는 마이봄선 이제 기름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을 이제 폐쇄성 마이봄선염이라고 하고 이것 자체가 건조증에 동반된 경우가 이제 70-80%가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선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분층 위로 기름이 살짝 코팅이 되면서 눈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름층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않으면 눈물이 빨리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내 눈앞에 코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식의 폐쇄성 마이봄선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 건조증의 70-80%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건조증 환자라면은 한 7-80% 정도는 IPL 치료가 어느 정도 해당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건조증 말고도 사실 뭐 알러지 결막염 같은 것들이 동반된 경우라면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과 의사들이 이분이 건조증의 요인의 많은 포션이 폐쇄성 눈꺼풀 퇴염, 마이범선염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들 때 사실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IPL 치료는 이제 치료 시간도 짧고 금방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으신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색소에 따라서 조금 이 열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IPL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실제로 자외선 차단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당일날 조금 선글라스를 챙기신다든가 모자를 꼭 챙겨줘 주시고, 시술 전에 절대 화장을 하시면 안 되지만 오히려 시술 후에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셔가지고 직접적인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알러지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러지 결막염 치료에는 저희가 사실 차가운 냉찜질을 권하게 되고요. 폐쇄성 눈꺼풀 퇴염이 동반된 안구 건조증에는 이제 뜨거운 온찜질을 하라고 되어 있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병원 가면 차가운 찜질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병원 가면 뜨거운 찜질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잘 보고 이분이 분명히 건조증과 알러지가 같이 있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IPL 치료도 좀 권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알러지 결막염에 지금 현재 환자분 눈에서 그게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IPL 치료를 권장했을 때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별을 해서 환자분께 치료를 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안구 건조증과 그 IPL 치료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저희가 이제 근본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구 건조증의 이제 모든 치료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생활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구 건조증과 이런 IPL 치료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 저희가 흔히들 이제 눈병이라고 알고 있는 질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희망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희망과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하민지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겨울,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안구 건조증은 화면을 볼 일이 잦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한 질환이라고 해서 방치하였다간 더욱 심한 안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참 성가신 안구 건조증의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눈꺼풀 세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건조한데 왜 눈꺼풀을 청소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눈꺼풀 청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안구 건조증의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눈꺼풀에는 눈물이 나오는 역할을 하는 눈꺼풀샘과 기름샘이 있는데요. 두 곳 모두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눈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축적되면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구 건조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꺼풀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눈꺼풀 세척에 앞서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양은 눈 주변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는 양이면 됩니다. 다음은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 있으면 좋은데 크기는 눈을 덮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꺼풀 세정을 위한 눈꺼풀 세정액, 면봉, 그리고 거즈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거즈를 대신에 화장솜을 사용하셔도 좋고, 눈꺼풀 세정액은 되도록 눈꺼풀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되 없는 경우 유아용 샴푸를 물과 5:1로 희석한 물이나 식염수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눈꺼풀 세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눈 주변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 따뜻한 수건을 눈에 올려 5에서 10분 온찜질을 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수건을 물에 적신 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면 되는데 온도는 아이 목욕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온찜질은 막힌 기름샘을 열고 눈 속에 있는 기름을 녹여
노폐물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눈꺼풀 세정액을 면봉이나 거즈에 묻혀 속눈썹과 눈꺼풀 위아래 테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꺼풀을 깨끗이 세척하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눈꺼풀 세척은 하루에 1, 2회 정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간지러움이나 이물감이 느껴지실 때는 그 이상 세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안구 건조증 완화를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구 세척은 눈의 지질층과 점액층을 제거해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눈꺼풀 세척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눈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꾸준히 해주신다면 눈의 건조함이나 이물감 개선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은 안녕하세요. 김안과 병원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안구 건조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눈 사우나 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사우나는 온찜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뜻한 수증기로 눈을 사우나 시켜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컵 2개, 따뜻한 물, 이렇게 2가지입니다. 참 간단하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어떠한 컵이 필요하냐면요. 컵마다 저희가 입구에 눈두덩이를 올려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제가 준비한 이 컵처럼 얼추 눈두덩이보다 조금 큰 사이즈면 되고요. 소재는 눈 사우나를 하는 동안 컵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편할 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도 컵이 깨지거나 너무 뜨거워지지 않는 내열잔 종류가 좋겠습니다. 저도 내열잔을 준비를 했고요. 물론 종이컵도 괜찮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은 더 단단한 소재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정수기로 물 온도를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그럴 때에는 족욕과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지는 않고 김은 나는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팔팔 끓인 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은 수증기 온도가 매우 높아서 눈에 오히려 화상을 입히거나 충혈을 매우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끓인 물이라면 적당히 정수물을 섞어서 식힌 뒤에 적정 온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있는 생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당연히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온도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맞추기 위해 차가운 생수를 섞고 있습니다. 사우나에 필요한 물의 양은 컵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춥니다.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시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두면 사우나가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눈 사우나 정확한 시연을 위해서 저희 병원의 가장 아리따운 전공의 선생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제 고개를 숙여서 따뜻한 물컵 입구에 각각 눈 한쪽씩을 대게 되겠습니다. 컵 입구를 막을 정도로 눈을 얹으면 눈 두덩이가 매우 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냥 살짝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손은 아무렇게나 두셔도 되지만 컵이 넘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컵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쥐고 계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손도 따뜻해지니까 물론 수족 냉증에도 좋겠죠?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지 감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을 계속 뜨고 있거나 혹은 감고 있기보다는 평소처럼 눈을 깜빡거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 사우나는 수증기의 습기가 눈에 전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안구를 촉촉하게 하고 따뜻한 수증기가 눈 주변의 혈관을 팽창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마이봄샘 기능이 원활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마이봄샘이란 우리 눈꺼풀의 안쪽에 있는 작은 기름샘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어야 눈물층 내에 기름층이 잘 형성이 되고요. 그래야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봄샘이 분비물이나 다른 기타 찌꺼기로 막혀 있으면 기름이 분비되지 않고 안구건조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마이봄샘을 막고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서 원활하게 기름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온찜질 방법 물론 있습니다.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눈 사우나는 하루에 한두 번씩 한 회에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좋지만 2번 정도 해주시면 더욱 눈에는 좋을 것 같고요. 잠들기 전에 습관으로 드린다면 안구 건조증 해소와 눈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을 특히 최근에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눈화장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성형안과센터 전문의 백영화입니다. 눈꺼풀의 기름샘 또는 피지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눈꺼풀의 기름샘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이봄샘입니다. 이 기관은 눈물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기름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굳이 관리해야 하나 싶고 혹은 한 번도 관리를 안 해본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꺼풀 마이봄샘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와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봄샘은 외부 요인으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이봄샘의 기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눈물막을 구성하는 기름층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물이 쉽게 마르고 증발성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눈화장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마이봄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기적으로 눈꺼풀을 관리해서 막힌 기름샘을 깨끗하게 해주고 눈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이봄샘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래끼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래끼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눈꺼풀 기름샘인 마이봄샘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럼 마이봄샘을 관리하는 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굳어진 마이봄샘 내 기름을 녹여주는 온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온찜질은 45도의 온도에서 최소한 4분 이상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찜질팩으로 5분에서 10분가량 온찜질을 해주시고 하루에 한두 차례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녹아나온 마이봄샘의 기름을 면봉으로 살살 닦아주면 되는데요. 윗눈꺼풀은 아래쪽으로, 아랫눈꺼풀은 위쪽으로 면봉을 이용해서 살살 쓸어주듯이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눈꺼풀 청결제를 패드에 묻혀서 눈꺼풀 가장자리를 닦아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눈을 뜨지 않아야 하고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은 닦아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눈꺼풀 청결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일회용 청결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꺼풀대 염증이 동반되신 분들은 취침 전에 눈꺼풀대 부분에 안연고를 바르고 취침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꺼풀 세정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시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누르거나 과도하게 문지르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봉으로 눈꺼풀을 짜줄 때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오래된 면봉이나 거즈는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봉들도 멸균 상태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꺼풀 기름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눈꺼풀 기름샘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안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으셨다면 주기적으로 눈꺼풀을 관리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을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분비선이 존재합니다. 마이봄샘은 위아래 눈꺼풀 테두리를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분비샘들에서 나오는 좋은 기름들은 눈물의 적절한 생성과 증발로 인한 균형 있는 눈물막의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눈꺼풀 청소란 마이봄샘의 입구를 막고 있는 노폐물과 세균들을 제거하여 눈물을 보호해주는 좋은 기름이 잘 분비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눈꺼풀 청소 전 세안을 하여 손과 눈을 깨끗한 상태로 만듭니다. 눈꺼풀 위에 온찜질팩이나 온열 마사지 기계를 올려두고 온찜질을 합니다. 거즈에 세척액을 묻혀 양쪽 눈을 닦아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닦아냅니다. 눈꺼풀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척액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회용, 스프레이형, 거품 형태처럼 다양한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즈를 준비하여 눈꺼풀 세척액을 적셔 사용하게 됩니다. 눈을 너무 크게 뜬 상태로 눈꺼풀 청소를 하면 거즈가 안구 표면을 스치게 되어 자극감을 줄 수 있으므로 눈을 실눈 뜬 것처럼 살짝 뜨고 시행합니다. 눈꺼풀 청소는 아침과 자기 전에 1일 2회 정도로 하지만 낮 시간에 눈이 많이 간지럽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추가로 시행해도 됩니다. 특히 눈화장을 하는 분들은 화장을 깨끗하게 지운 후 시행해야 합니다. 눈꺼풀 청소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눈꺼풀 주변 노폐물, 이물질을 제거해서 눈꺼풀 염증과 안구 건조증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를 하게 되면 눈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